예, 오늘도 온라인 보강 수업으로 챕터 10 온라인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 소비 환경의 특성, 그리고 온라인에서 구매 의사결정,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온라인 마케팅의 특징을 일단 이해하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비 환경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요. 온라인의 정보 탐색, 제품 평가, 의사결정 과정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과 소셜 미디어가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면 거의 다 온라인 소비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온라인 소비 환경의 특성이에요. 온라인 마케팅과 온라인 쇼핑,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온라인 쇼핑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마케팅과 온라인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 온라인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또 온라인 쇼핑도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도 굉장히 활발해졌죠. 오프라인에 드리는 노력보다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드리는 노력이 아마 비중으로 보면 더 커지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고객과의 교환 그리고 거래 관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온라인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기존에 마케팅을 하는 기업에서는 뭐 오프라인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왔던 기업들도 요즘은 온라인 마케팅을 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그리고 경제 상황, 실적인 측면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된 부분을 온라인 마케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과 이제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온라인 마케팅의 특징을 한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죠. 일단 온라인 마케팅의 기본적인 환경적 특성 측면에서 보면 우선 STP 전략에서의 변화가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기존의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STP 전략은 마케팅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하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 세 가지의 전략은 아주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전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이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일단 소비자 개개인들을 하나의 세분 시장으로 본다는 측면이 어, 완전히 다른 측면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오프라인 마케팅도 어, 그런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차츰 늘어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 그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결국 온라인 마케팅이다라고 봐야겠죠. 오프라인 마케팅은 1대1 마케팅이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1대1 마케팅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대1 마케팅이 되다 보니까 개인별 맞춤식 제품 전략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다품종으로 소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이제 기업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소품종이고
대량 생산을 했다라는 게 기본적인 기업의 입장이다라고 보면, 이제는 개별 맞춤식, 그러니까 개개인들에게 타겟을 맞춰서 제품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디지털화와 버전이라는 부분이 활발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자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게 이제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당연히 계속 새로운 버전이 다양한 버전으로 변형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죠. 그래서 제품 또한 그렇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런 디지털화가 가능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별화된 제품 전략이 가능해진 것도 다 이러한 디지털화와 버저닝으로서 가능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뭐 가격 비교가 용이하다는 건 너무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이 있지만 인터넷 쇼핑몰이 있죠.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는 가격 비교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이용하는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도 가격 비교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상에서 가격 비교 검색 사이트가 일단 두 개의 큰 사이트가 있죠. 뭐 다나와하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거기서 모든 제품의 가격을 비교해줘요. 사이트에, 인터넷 쇼핑몰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키워드만 치면, 제품명만 치면 모든 제품에 대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바로 쇼핑몰로 이동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가격 책정되는 것도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찰제라는 게 별 의미가 없고 가격이 유연하게 계속 변동되는 그런 상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오프라인은 일방적으로 기업이 소통을 주도해 왔다면 온라인에서는 소비자들의 의견 제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소비자들의 의견 제시를 기업 입장에선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양방향 실시간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통적인 중개자의 역할은 이제 줄어들게 돼 있고 새로운 형태의 정보 중개상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인터넷은 방대한 정보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포털 사이트에 가서 검색 키워드만 집어넣으면 관련된 것들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걸 이제 필터링 하는 게 필요하죠. 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 중개상이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정보들을 여과해서 볼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기업 활동의 가치 사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생산, 유통, 소비자, 그 세 가지의 부분들이 다 같이 디지털로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의 가치사슬 구조 안으로 다 통합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생산자가 중개상이 필요 없고 바로 쇼핑몰에서 고객들, 소비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유통업체라는 게 거의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에서는 좀 여러 개의 그런 유통 구조가 있었다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거의 바로 소비자와 연결되는,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연결되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인터넷 쇼핑몰인데 중개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치사슬이라는 게 통합된 형태로 등장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마케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4P 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시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기업에서는 다 4P 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수립해 왔는데, 이제는 그런 4P 전략이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4C라는 걸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마케팅에서의 4C를 보면 일단 컨텐트 웨어라는 제공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게 됐다. 웹사이트 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을 고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적의 가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중심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워낙 다양한 경험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제공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4P 요소의 제품에 해당되는 게 바로 컨텐트 웨어라고 하는 제공 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4P에서 가격에 해당되는 거는 몰입이라고 하는 커미트먼트라고 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소비자가 교환 가치로서 제공하는 가격이나 정보로 일단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환 가치로 제공할 수 있는 건 가격뿐만이 아니고 소비자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뭐 회원 가입을 하게 되죠. 모든 쇼핑몰도 다 그렇고 우리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이용하려고 하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회원 가입할 때 뭐 상세한 개인정보는 아니더라도 아주 기본적이지만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다 거기에 제공하는 걸로 동의를 해야 회원 가입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온라인 기업 활동의 자산으로서 구축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 전통적인 사피에서도 촉진, 프로모션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 광고 홍보를 포함해서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4P에서의 촉진은 기업의 일방향적인 부분이었지만, 여기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쌍방 항행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다른 점이다. 그 고객과 기업 또 고객 간 촉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이라는 거는 콘텐트 웨어를 그 제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교환하고자 하는 주체 간의 유통 경로다라고 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기본적인 그 오프라인 마케팅에서는 장소의 의미가 강했던 유통 개념이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한 모든 경로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온라인 쇼핑 환경의 특성을 보면 소비자가 경험하는 온라인 쇼핑 공간의 특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인지적인 검색력을 갖추고 있냐 하는 부분이에요. 워낙 온라인에서 쏟아지고 있는 정보는 방대하기 때문에
그죠? 그 정보들을 여과 없이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들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신뢰성 있는 정보인지, 그 정보를 믿고 구매해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로우를 경험한다. 플로우라는 게 보통 우리가 예전에는 그 창의성과 관련된 얘기로 플로우라는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플로우라는 것은 몰입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뭔가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그래서 이 플로우의 경험, 최적의 경험을 통해서 특별한 목적 없이도 반복적으로 온라인 쇼핑 공간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서 사려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 구매를 할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아도 우리가 쇼핑 공간에는, 온라인 쇼핑 공간에는 수시로 접속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그 온라인 쇼핑 공간에 자주 들락날락거리게 되는, 거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쇼핑 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용이성이라는 부분이 또 다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진짜 온라인 쇼핑은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수시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특히 모바일이 이제 점점 더 발달되면서 인터넷은 PC에서만 접속을 하게 되는데, 모바일은 뭐 수시로 이동 중에도 어디 내가 있든 간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접속이 가능하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온라인에서의 특징, 소비자 입장에서의 쇼핑 환경의 특성이라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온라인에서의 구매 의사 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살펴봤잖아요. 뭐 그것과 거의 전반적으로 동일한데, 여기서는 이제 욕구 인식과 정보 탐색 과정, 그리고 온라인 구매 의사 결정의 주요 특징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뭐 여기서 우리가 차이라고 한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정보 탐색이 용이해졌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자극을 통해서도 우리는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온라인 화면상에서 제시되는 자극들, 그 자극들에 의존해서 내가 뭔가 욕구를 인식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 떠있는 뭐 팝업 창이나 아니면 거기서 광고 나오는 것들, 그것들에 의해서 내 욕구가 유발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이든 인터넷이든 뭐 엄청난 광고 팝업 창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많이 떠요. 뭐 기사 하나를 보려고 해도 막 팝업 창들이 아주 교묘하게 그 끄는 장치 부분을 끄는 그 X표를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요. 잘못 누르면 그게 뭐, 그거 기사 보려고 그걸 누르고 없애려고 그러면 잘못 누르게 되니까 막 팝업 창이 뜨잖아요. 그 창이 커지면서.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도 막 짜증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 생각나고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정보 탐색은 훨씬 더 용이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보 탐색 비용이 낮아지고, 블로그, 뭐 SNS, 게시판, 엄청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 그런 온라인 정보 탐색의 특성을 보면 노력과 혜택을 비교해서 정보를 탐색하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정보는 어디에 가면 많이 있다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정보 탐색이 가능하고 정보 탐색의 노력도 최소화할 수 있죠.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매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제품들을 비교하려면 엄청 많은 시간과 엄청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옛날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물리적인 노력은 엄청 줄었어요. 하지만 대신에 오히려 방대한 정보를 선별하기 위한 그 선별 노력에 대한 비용은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뭐가 맞는 정보지? 뭐가 정말 믿을 만한 정보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노력은 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욕구 인식과 정보 탐색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 뭐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보 탐색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온라인에서의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도적 정보 검색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쉬우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다 누구나 경험해 봤을 만한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정보 탐색, 검색하는 것이 뭐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막 나타나니까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또 의도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경우에는 해도 마찬가지죠. 신속하게 많은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또 다양한 정보 소스를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정보 탐색이 편리하지 않으면 정보 탐색이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상이라도. 그래서 뭐 그런 검색할 수 있는 검색 도구들이 뭐 구글 검색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네이버 검색을 주로 많이 이용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튀어나오면 그 정보 탐색 도구를 계속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생각만큼 여러 가지 쇼핑몰을 다 돌아다니진 않아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인터넷 쇼핑몰 몇 군데를 다녀보다가 결국은 여기가 가장 싸고 뭐 많은 것들이 편리하고 좋다라는 인터넷 쇼핑몰 한 군데를 지정하게 되면 굳이 또 여러 쇼핑몰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두 군데,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온라인 쇼핑몰 자주 이용하는 그런 쇼핑몰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1번가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다른데 어떤 경우에는 뭐 내가 검색 사이트에서 비교를 할 경우에는 다른 데도 한번 가보긴 하지만 결국은 구매는 자주 이용하는 곳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온라인 소비의 경우는 가격 정보를 뭐 탐색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도 쉽게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소비자들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 특히 이제 뒤에 또 우리가 소셜 미디어의 특징을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소셜 미디어 하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제일 많죠. 저도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도 이용해요. 물론 트윗도 예전부터 계정은 만들어 놨지만 요즘은 거의 트윗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이용하기 편하고 가장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래서 주로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 원천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인터넷 배너 광고를 통한 정보 획득은 많지 않다. 왜? 소비자들이 배너 광고는 가급적이면 회피하려고 하니까.
TV 광고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듯이 그런 배너 광고가 뜨는 건 다 그냥 꺼버리거나 팝업 창을 아예 인터넷 그 사이트 이용할 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 팝업 창 뜨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다가 인터넷 배너 광고 고정되어 있는 거 잘 안 누르잖아요. 특별히 내가 지금 관여도가 높은 상태인 제품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배너 광고를 통한 정보 획득은 많지 않다. 인터넷 광고에서의 상호작용이 높게 되면 오히려 광고의 효과가 약화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죠?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겹고 막 짜증나게 만들면 광고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소비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기술 통제력도 갖추고 있으니까. 물론 소비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행동을 촉구하는 문구나 개인 맞춤형 광고에 쉽게 반응한다. 아,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하는데 마침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메일을 날라온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런 찾고 있던 정보가 뜨게 되면 개인 맞춤형 광고가 날라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클릭을 하게 되죠. 물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 그런 뭐라 그러나 그 피싱 광고도 많고 그 광고를 통해서 이상한 접속 경로를 통해서 이제 피싱으로 이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쉬운데 반해서 위험성도 있어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근데 인터넷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그 부분이 약하지만 하여튼 이런 온라인 소비자의 정보 탐색은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가능해진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욕구 이식과 정보 탐색 과정에서 이제 제품 유형에 따라서도 사실은 조금 차이는 있어요. 탐색자라는 것은 이제 그냥 그 정보들만 가지고도 내가 제품을 구입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는 그게 이제 탐색제예요. 그런 탐색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아주 흔히 자주 구매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근데 이제 경험제다라고 하면 경험제 같은 경우는 뭐 옷을 입어본다든가 뭔가 좀 제품을 경험해서 그 구입하게 되는 경우였는데 요즘엔 이제 다시 그 탐색제뿐만이 아니라 경험제에 대한 온라인 쇼핑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물론 반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홈쇼핑, 뭐 TV 쇼핑이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도 요새 옷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 초기에는 제품 성과가 객관적인 탐색제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냥 정보 탐색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경험제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에 대한 제품 사용 후기라든가 댓글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죠? 사용 후기, 상품명 이런 것들을 뭐 사이트에서 요구해서 올려놓기도 하고 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올리면 또 뭐 포인트라든가 뭐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올려요. 그죠? 동영상까지 찍어서 올리면 더 좋은 정보가 되죠. 실제 사용 후기라든가 상품평을. 특히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도 배달 음식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어, 시킨 주문한 음식을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쪽 그 배달 업체에서 배달의 민족이 아닌 그 식당이죠. 식당 업체에서 뭐 서비스로 다음 주문할 때는 뭔가를 또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수집을 하게 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배달의 업체에서도 그 평가한 별 가지고 보면 뭐 평가 점수가 5점 만점에 4.9 이하는 거의 주문을 안 하고 많이 이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것도 나타나잖아요.
다른 사용자의 사용 경험에 대한 후기, 상품평, 전문적 제품 리뷰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탐색제뿐만이 아니라 경험지의 구매도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비교하는 대한 제품의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그 비교 과정도 오프라인 환경보다 온라인에서 달라지는 특징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고려상표군이라고 하는 컨시더레이션 셋에 더 많은 제품이 포함돼요. 온라인 환경에서. 아무래도 비교할 수 있는 제품들의 수가 늘어나도 비교가 용이하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그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숫자가 늘어나고. 다만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브랜드명이나 원산지 등에 관련된 외제적인 단서를 활용하는 의존도는 떨어지더라. 뭐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보 검색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소비 환경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정보를 어떤 순서로 보는지가 구매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온라인 구매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는 오프라인 구매와 핵심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공간적이고 시간적 제약이 없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때나 주문할 수 있어요. 뭐 밤중에도 주문할 수 있고 새벽에도 주문할 수 있고 뭐 낮에도 주문할 수 있고 뭐 일과 시간 뭐 회사에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업무 보다가 뭐 급하게 구매할 제품이 있으면 바로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공간적 제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쇼핑 직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용하는 11번가에서도 아마존이랑 계약을 체결해서 아마존 제품을 별도의 배송비가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해외 직구 상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시간적 제약도 없잖아요. 밤 8시에서 11시가 가장 높대요. 모바일 쇼핑의 경우 결제 빈도가. 이것도 아주 오프라인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측면이죠. 정보 탐색 비용도 낮고 가격도 오프라인보다 훨씬 저렴해요. 인터넷 쇼핑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개 사이트가 발달되니까 그 뭐 가격 비교 사이트가 대표적이죠. 정보 탐색 비용은 더욱 낮아집니다. 오프라인의 유통 비용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온라인 그 인터넷 쇼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쇼핑몰이 얼마나 전국적인 배송을 빠르게 하느냐. 그 쿠팡이 그걸로 이제 로켓 배송을 통해서 또 새벽 배송을 통해서 그죠? 마켓컬리라는 또 쇼핑몰은 그런 경쟁력이 바로 이제 배송에서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오프라인 대비 저렴한 온라인 쇼핑이 이루어진다.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사실은 구매자들의 추천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사용 후기, 제품 평, 상품 평을 올리는 그래서 그게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78%나 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뉴스와 같은 이제 매체들. 그거는 아무래도 뉴스니까 그런 뉴스를 통해서 제품과 관련된 정보를 듣는 경우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또 뭐 온라인에 게재된 구매자 의견이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구매자들의 추천과 뭐 유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의 웹사이트, TV나
라디오, 잡지 같은 전통적인 매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이메일 광고도 꽤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오프라인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구매 의사결정에서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측면을 보면 쇼루밍이라는 게 일어나요. 상품 비교를 제공하는 쇼핑 사이트 서비스가 아, 등장하게 되면서, 그죠? 오프라인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을 둘러보고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서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더라. 그러니까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제품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상품을 다 직접 만져보고 뭐 체험을 하고 실제 사는 건 온라인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죠? 뭐 이마트 매장 같은 데 가면 가전제품 3사가 다 있잖아요. LG하고 그 삼성 2사가 있는 거죠. 지금 대우전자는 제품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다 둘러보고 거기서 제품들을 다 비교해보고 사는 것은 인터넷 쇼핑몰로 와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품은 다 확인했으니까 사는 방식입니다. 그것도 뭐 오프라인 매장 안 가도 사실은 제품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은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경험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온오프라인의 통합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은 최적의 구매 결정을 위한 소비자의 행동 패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더 확실하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귀찮으면 온라인에서만 모든 게 다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옴니채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교하는 대안 상품이 오프라인 매장, PC, 모바일 플랫폼 간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최적의 대안에 대한 정보 탐색, 구매가 원 사이트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만 싱글 채널로 존재하던 게 멀티 채널로 해서 온오프라인이 다 경쟁 관계에 들어가 있고 크로스 채널은 유기적인 운영도 해요. 온오프라인이. 근데 옴니 채널이라는 것은 고객 중심의 유기적 채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다 연동될 수 있는 거죠. 가장 만족스러운 결정을 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온오프라인의 정보를 모두 통합하는 거죠. 뭐 삼성 같은 경우도 그런 전시장이 있고요. LG전자도 있죠.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시장에서 물건 충분히 다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모델별로. 그리고 이제 사는 거는 뭐 삼성의 온라인 사이트도 있지만 그 제품들을 더욱 싸게 파는 쇼핑몰로 찾아가서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온라인 쇼핑에서 가능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실제 자기가 이용하는 그 소셜 미디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소비자 역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기업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늘상 보고 있는 그런 소셜 미디어가 있죠.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일방한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근데 최근에 이제 쌍방한 커뮤니케이션이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콘텐츠를 접할 수 있고 기업과 고객이
바로 다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변화되는 것은 예전의 전통적인 매체 중심의 시대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중심의 시대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기업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푸시를 하는 거였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찾는 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개방 공유 참여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소비자의 개방 공유 참여가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기업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자발성은 결여가 돼 있고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기반은 자발성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가 상호 간의 높은 연결성이 가능해졌고 메시지를 실시간 즉각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어요. 개개인들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나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혁명적으로 낮은 접촉과 소통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업들은 많은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지불해서 소비자와 접촉을 시도했어요. 근데 이제는 기업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너무나 이 커뮤니케이션이 수월해졌고 간편해졌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통 비용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요. 신속하고 수월하게 입소문, 그죠? 워드 오브 마우스, 구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구전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요즘에는 뭐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제품 관련된 정보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제품을 사서 올린 글에 대한 내용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더욱더 제품 관련된 전문가라고 인식되면 광고보다 훨씬 더 크겠죠, 효과는. 소셜 미디어가 등장했다는 건데요. 이 소셜 미디어가 등장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뭐 학교 다니면서 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도 10년 전에 벌써 한 2010년도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때부터 페이스북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유튜브가 지금 제일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고,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이 떨어지고 있어요. 방문자 수에서는. 점점 더 이제 페이스북이 예전에 비해서 좀 사용자가 점점 확장이 안 되고 오히려 조금 좀 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거고, 또 온라인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뭐 제품 하나를 사서 그 제품과 관련된 동호회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온라인으로 사교적인 관계도 맺고 동질감도 느끼는 활동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동체로 많이 발전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이라는 것은 네이티브라는 용어,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용어는 2001년도에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대요. 캠퍼스에서 책과 노트 대신에 노트북을 들고 공부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생을 지칭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미 그게 벌써 2000년도 초반부터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죠. 특히 MZ세대 같은 경우, MZ세대 같은 경우가 2000년 이후에 사실은 출생한 세대죠. 1980년도에서 2000년 사이가 아니라 2000년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1980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80년도, 9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직장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은 뭐 2000년도 이후에 많은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
그때 이제 2000년도에 거의 성인기로 접어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MZ세대라고 요즘 워낙 많이 얘기하고 있는 세대들을 얘기하고 인터넷이 바로 기본적인 기반이 되는 세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연령대가 많은 높은 5, 60대 저도 이미 50대 후반에 접어들었고 60대 내년이면 60대에 들어가는데 인터넷 뭐 당연히 기반돼 있죠. 기본적인 인터넷 이용 많이 하고 모바일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지금 국민의 30%를 차지하고 있대요. 이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에 너무나 익숙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그쪽 MZ세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소셜미디어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늘어났는데 또 사용자의 비율은 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대 같은 경우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했대요. 근데 이것도 조금 요즘은 바뀌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최근 자료라고 볼 수 있으니까 20, 3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건 인스타그램, 40, 50대는 네이버 밴드, 그 다음에 50대의 경우가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고 30대도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고 20대도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뭐 저는 페이스북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고 인스타그램 가끔 이용하고요. 밴드도 이용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카톡에서 워낙 더 대화가 활발하기 때문에 밴드 사용은 오히려 좀 요즘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거의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는 상황이죠.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웹 서비스예요. 기업들도 그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죠?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건 유튜브에서 이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분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뭐 영화나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많아졌고 우리 국내에서는 아프리카 TV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어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뭐 워낙 전 세계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고 그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 제공 사이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곳들은 유료 서비스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많은 숫자를 지금 이용하고 오히려 유튜브에 내가 그 크리에이터가 되면 컨텐츠를 올리는 사람이 되면 수입도 발생하는 거죠. 구독자 수가 1000명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광고가 붙고 거기에 따라서 수입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발생하고 그것이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의 다양한 종류들을 통해서 요즘은 뭐 블로그 서비스도 벌써 활성화된 지가 오래됐고 근데 1인 미디어로서 블로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조금 몇 년 전에 기업들의 스폰서 역할을 한다는 것 때문에 많이 예전보다 약화가 됐죠. 그다음 팟캐스트도 뭐 바로 방송을 이제 합성해서 신조어로 나온 거예요. 팟캐스트. 그래서 뭐 뉴스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독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기업 입장에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의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가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직접 정보를 유통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확대됐죠. 그래서 주체자의 역할 그리고 위상도 대폭 상승했어요. 뭐 유튜브에서 먹는 것만 막 주구장창 올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먹방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소셜 미디어 허브 역할을 하는 곳에
마케팅을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처럼 소셜미디어를 메뉴 형식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전략. 파워 유저, 파워 블로거,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 그게 이제 기업에서 스폰을 제공해주고 블로거를 이용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외면당하고 직격탄을 맞았죠. 순수하게 그런 인플루언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통합 마케팅 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기업에선 어떻게든 잘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리뷰도 해야 되고 그거 잘 들여다봐야죠. 광고도 해야 되고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또 브랜드 스토리도 거기다 꾸며줄 필요도 있고요. 이런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는 것이 제가 녹화 시간을 51분으로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녹화가 거기서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이 온라인 그 부분을 전부 시간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 행동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살펴봤고요. 아무튼 조금 이번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친숙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좀 빨리 어, 이야기를 하고 요 10장에 대한 내용을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좀 빨라졌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는 게 좋겠네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꼭 좀 질문을 올려주세요. 질문이 지금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친숙해서 그런 건지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계셔서 그런 건지 아무튼 질문 사항이 없어요. 이제 한 2번 정도 수업하면 종강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질문 사항이 없어서 좀 심심하다 그럴까요? 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